밤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While here in Miami, we're being blanketed by snow again today. 낮 역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강렬한 태양이 지구를 뜨겁게 달굽니다. Today's solar radiation index is extremely high. 많은 도시들이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도시들은 거의 사막처럼 변했고 숨 쉴 공기조차 희박합니다. 절망적인 미래 앞에 놓인 우리는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이 얘기는 지구가 갑자기 멈추는 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변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행성의 자전입니다. 태양계는 약 45억 년 전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탄생했습니다. 생성 당시 행성들은 원자력의 회전 특성을 이어받았고 지금까지도 회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가 넘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만 년에 약 2초씩 서서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려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5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 지구는 완전히 멈추고 말 겁니다. 그럴 경우 바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한 대륙과 우리가 숨 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날, 자전 속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변화량은 시속 1km 미만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재앙의 첫 징후가 나타납니다. Miami Tower, American 553 just turned on final. 민항기는 대부분 위성 항법 장치인 GPS를 사용합니다. GPS는 항공기 위치를 알려주는 일련의 인공위성에 의존해 작동합니다. 이 장치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고 인공위성에 내장된 시계는 지상관제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인 원자시계로 시간을 맞춥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져도 두 시계의 시간이 서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추정하는 지상관제소의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깁니다. GPS는 이렇게 급격한 자전 속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정교하게 조정된 장치는 자전 속도의 감소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제왕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American 721, aborting approach. Repeat, aborting. 컴퓨터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키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의 항법 장치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수십만 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Nice one. James, you going in? No, I should be there for 9. 마이애미에서 약 2,000km 떨어진 시카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법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든 작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전 속도의 감소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계를 맞춰줍니다. 낮이 점점 길어지긴 해도 지금까지는 매우 천천히 진행돼서 시계를 맞춰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침 9시가 밤처럼 어둡고 한밤중이 대낮처럼 밝다면 어떨까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cientists have confirmed an erratic reduction in the Earth's rotation. Some are even suggesting it will stop spinning in as little as 5 years. If it does, the results will be disastrous. Scientists are predicting no country will be spared. 첫째 주, 전 세계의 도시에서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갑니다. 낮 시간이 꾸준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입니다. 머지않아 몇 초가 몇 시간이 되고 몇 분이 며칠이 될 겁니다. The $36 trillion world stock market is in free fall today. Uncertainty about what will happen has shattered investor confidence. 하루가 24시간보다 길면 우리의 하루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주) 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5km 정도 감소했습니다. 연쇄 반응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Commercial aviation has been reduced to essential services only, with a record 470 accidents worldwide. 연간 항공기 이용객은 22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 문제가 커지면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와 열차 이용객도 연간 100억 명이 넘습니다. 항공기 이용객이 다른 교통수단을 찾으면서 버스와 열차 이용객이 급증합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지구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2주 후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 부분이 더 부풀어 오른 형태입니다. 적도 부분의 바닷물을 잡아두는 힘 중에 하나가 지구의 자전력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약해지면서 바닷물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불룩한 적도에서 극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10억 입방킬로미터가 넘는 바닷물이 이동합니다. 캐나다 북극지방 같은 북쪽 지역은 위험을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욕조에서 넘쳐 흐르는 물처럼 바닷물이 북극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Sea levels continue to rise, and the Canadian government has ordered a full-scale evacuation of the Arctic. 자전 속도 감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해수면이 변하면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지구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똑같이 회전합니다. 이제 자전 속도가 느려지자 대기는 바닷물을 따라 극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열대지방의 도시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리오, 뭄바이, 싱가포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갈수록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의 등산객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은 해발 1500m에서도 해발 4500m에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해발 2,500m 미만에서도 고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발 5,000m만 넘어도 생존 한계선에 도달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전력을 잃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예전보다 시속 225km 이상 느려졌습니다. 하루의 길이는 약 28시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2시간씩 더 늘어난 셈이죠. 늘어난 시간은 인간 사회와 바다 그리고 대기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Officials in Russia report that that country's vast oil fields are now underwater, leaving that country with a fuel emergency just as winter approaches.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홍수와 희박해진 공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고 사람들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 세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구는 세 개의 층인 용융 상태 핵, 열절 연성을 지닌 고체 상태의 멘틀, 단단한 외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함께 회전합니다. 그러나 자전 속도가 감소할 때 각각의 층은 서로 다른 속도로 느려지며 엄청난 마찰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지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균열을 일으키며 갈라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안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학자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진 활동의 증거를 목격합니다. 해저에 생긴 깊은 균열이 엄청난 열을 방출합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죽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Volcanic activity in and around Chicago has shut down several major arteries. Experts are advising that anyone who can stay home today should do so. 지질학적 재난은 느려진 자전 속도가 일으킨 극단적인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닷물이 맹렬하게 밀어닥칩니다. 원심력 감소로 바닷물은 불룩한 적도에서 극지방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한때 북극해의 수심은 4,500m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13,000m가 넘습니다. 바다에서 왔던 모든 물들이 극지방으로 흘러나가면서 영국 해협처럼 수심이 얕은 해역은 남쪽으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하게도 영국이 유럽 본토의 일부분이 됐고 아일랜드와 잉글랜드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이젠 런던에서 파리까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이애미의 유명한 해변들은 내륙으로 변했습니다. 쿠바와 플로리다는 육지로 연결됐고 멕시코는 과거보다 3분의 1 정도 넓어졌습니다. 바닷물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약해지자 공기도 지구의 상하 3분의 1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 지역에서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뉴욕, 런던, 토론토는 모두 무사합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와 남쪽에 있는 다른 대도시들은 유령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덴버는 해발 160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지금은 해발 5000m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 기압이면 에베레스트 산을 반 이상 올라가서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Experts believe that air will remain breathable in lower elevation states such as Kansas, Nebraska, and Oklahoma. 물은 북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공기는 남쪽에서부터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북미 중부 지역엔 남북으로 고립되긴 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좁은 지대가 존재합니다. These areas are not expected to flood. They are calling this the habitable zone. 덴버에 머무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Come on, guys, let's go. 노인과 어린이는 이미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공기는 모두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희박해질 겁니다. The U.S. government advises that up to 25 million people in parts of the Southwest should evacuate. 자전속도 감소는 지구 내부층인 핵과 외부층들 사이에 격렬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화산과 지진은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망을 파괴했습니다. Major highways across the country are closed, and those traveling by car are warned that there are no safe routes. Earthquakes, volcanoes, and violence are reported across the states, and those who must travel are advised that the government can offer little by way of help. 거주 가능한 미국 중부로 위험한 여정에 나선 사람들은 자전속도 감소로 발생한 지질학적 격변을 목격합니다. 중서부 지역이 지진으로 파괴되는 동안 주요 해안 도시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건조한 고원지대로 변합니다. 뉴욕, 보스턴, 헬리팩스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도시가 됐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대륙을 형성했습니다. 아시아의 얕은 연안 해역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닙니다. 단 4개월 만에 홍콩과 다른 주요 항구들이 말라버렸고 전 세계에서 선박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느려진 자전 속도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도 발견됩니다. 태양 복사로 인한 죽음입니다. 지구는 자기권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자기권은 지구의 자전으로 유지됩니다. 철성분의 지구핵이 빠르게 회전하며 자기권을 생성하고 이 자기권 덕분에 태양풍이 지구를 비켜나갑니다. 그러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기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막이 붕괴됩니다.
마이애미 같은 열대 지역은 물에 잠길 위험이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대서양의 대륙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륙붕 수십 킬로미터가 물 밖으로 드러났고 마이애미는 육지로 둘러싸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치명적입니다. Today's solar radiation index is 8 or extremely high. People outside are reminded to completely cover up and limit exposure to 15 minutes. And remember, sunscreen does not protect against the risk.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예전보다 시속 340km 이상 느려졌습니다. 지구의 겉모습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걸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북대서양의 바닷물이 북극으로 모여들었을 때 처음엔 유럽 본토 주변의 얕은 해역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극해의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영국과 유럽의 대부분이 새로운 바다 밑으로 잠겼습니다. 런던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라고 예외는 아니죠. 수억 명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북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들이 모두 새로운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북미에선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던 생존자들이 캔사스주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피난민 수용소로 징발됐고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없고 공기는 풍부하며 지진은 가장 적은 곳에 말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난관에 직면합니다. 풍비박산난 이 세계에선 식량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도로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난을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이곳까지 살아서 도착한 생존자들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그나마 이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2년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320km에 불과합니다. 예전보다 시속 1200km 이상 느려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물속에 잠긴 곳도 있고 공기가 희박해 숨을 쉴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전속도 감소가 초래한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와 직면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제 낮의 길이가 2.5일 이상 길어졌습니다. 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낮이 60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에서는 잠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한 시차 증후군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물에 잠기지 않고 숨쉴 공기도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수면 부족과 사투를 벌입니다. 이들은 시력 장애와 근육 통제력 저하로 고생합니다. Hey, you okay?
이런 쇠약 증세는 우주 비행사, 잠수부, 북극 탐험가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피로에 지쳐 머리는 멍해지고 세상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기만 합니다. 느려진 자전 속도는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유동물 대부분은 낮의 길이가 변하는 걸 감지하고 이주합니다. 이제 낮의 길이는 짧아지기는커녕 계속 길어지기만 합니다. 몇몇 철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춥고 기나긴 밤이 다가오면 얼어 죽고 맙니다. 다른 종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술록, 모나크나비, 얼룩말, 느려진 지구에선 이 모두 멸종될 운명에 놓입니다.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초대륙이 중위도 지역에 형성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초대륙에 진출하기로 합니다. 이 생존자들은 한때 바다 밑바닥이었던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대도시에 머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죠. 목숨을 건 결정이지만 급격하게 변한 이 지구에서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전 속도가 서서히 감소한 지구는 2년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시속 60km를 약간 상회할 뿐입니다. 이제 태양은 13일 동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엔 13일 동안 밤이 이어집니다. 사계절이라는 기존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날씨만 반복될 뿐입니다. 밝고 더운 날씨와 어둡고 추운 날씨입니다. 기나긴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동물들 대부분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고 숨쉴 공기를 찾았다 해도 이제는 혹독한 추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생존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장기간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식지가 물에 잠기거나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식물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와 밀 같은 주요 식량 작물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대우림은 얼어부터 영원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북부의 아한데 산림만이 추위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내한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바닷물이 모여들면서 북미 도시들은 물밑으로 사라졌습니다. 토론토, 핼리팩스, 보스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역시 새로운 바다 아래로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수심은 100m에 불과합니다. 초고층 건물들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습니다. 5대호 최남단에 있는 도시들 중 하나인 시카고는 결국 바다 밑으로 사라집니다.
바닷물이 지하철로 밀려 들어오고 하수관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머지않아 도시 전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겁니다. 거대한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에서 안전한 장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아프리카, 호주, 남미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적도 인근 지역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보다 더 높은 해발 10,000m에 있는 것처럼 공기가 희박합니다. 대도시들은 폐허로 변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바다였던 적도 부근에서 새로운 대륙이 떠오릅니다. 이 새로운 초대륙의 몇몇 지역에는 숨쉬기에 충분한 공기가 존재합니다. 한때 바다 밑바닥이었던 곳에 새로운 개척지를 건설하기 위해 젊은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이들의 여정은 위험천만합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진 지구에서 GPS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모양이 변하면서 항해용 지도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혹독한 세계에서 날씨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구의 자전은 북반구에서는 동쪽으로 불고 남반구에선 서쪽으로 부는 일정한 패턴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르죠.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측 가능한 이 바람의 패턴이 불안정해집니다. 새로운 고기압들이 형성돼 지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해양성 폭풍은 사납고 맹렬합니다.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죠. 세계 곳곳의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13일간 이어지는 어둠은 지구 전체에 한파를 몰고 옵니다. While here in Miami, we're being blanketed by snow again today as another nighttime storm whips across the country. The blizzard is expected to last another 12 days until the sun comes up. 마이애미 같은 지역은 혹독한 겨울 날씨에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난방시설이 없는 주택들이 많아서 이미 힘겹게 견디고 있는 도시는 또 다른 치명타를 입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생활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속 약 1600km로 자전했던 지구는 이제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태양은 16일 동안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자 전 세계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흘러갔고 새로운 바다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캔사스주는 새로 형성된 광활한 북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수심은 16km에 이릅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약 8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예전 영토의 10%도 안 되는 면적이죠.
정착민들이 만든 거주지에서는 식량을 재배할 수 있고 극한의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혹독한 기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새로운 바다입니다. 대륙이 바다 밑으로 잠기면서 어류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풍부해졌습니다. 바닷물이 이동하며 바다가 말라버리거나 범람했을 때 온대성 어종은 연안 생태계 파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구, 고등어, 참치 같은 많은 한대성 어종은 살아남았습니다. 한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바다와 중서부 평원이 만나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춥고 기나긴 밤 동안 피난민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서로 힘을 합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로 옮깁니다. 인체가 몇 분밖에 버티지 못하는 영하 55도의 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합니다. 얼음을 뚫고 물고기를 잡는 것만으로는 점점 증가하는 북미의 피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침내 눈보라도 멈춥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하고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코리올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폭풍을 예측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자전 속도의 감소로 보다 안정적인 기후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운 낮과 추운 밤 사이의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기후는 강수량 감소를 의미합니다. 폭풍우를 내륙 쪽으로 보내는 바람이 사라지자 주로 먼 바다에서만 비가 내립니다. 낮에 가끔씩 캔사스 거주지에 비가 내리면 긴 가뭄에 대비해 빗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항해에 나섰던 해양학자들은 초대륙 연안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바다 밑바닥을 뒤지며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거합니다. 한때 바다였던 곳에서 생활하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위험이 따릅니다. 캔사스의 정착민들과 달리 이들이 확보한 자원은 배에 싣고 온 물품들과 수거 가능한 잔해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공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땅덩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처럼 물에 잠기지 않은 도시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이곳의 삶은 열악합니다. 먹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 공급은 불안정합니다. 깨끗한 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육상이나 해상 수송으로 공급되는 식량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선사하는 편안한 삶은 사라졌죠. 남아있는 자원이 모두 고갈되면 마이애미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일부 생존자들은 도시를 떠나기로 합니다. 이들은 마이애미와 달리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이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물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최적의 장소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고 중 하나입니다. 중앙태평양의 새로운 개척지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들은 숙식을 위해 작은 전진기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바다 밑바닥이 마르면 머지않아 새로운 북해 가장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날씨는 이들을 생존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탁 트인 초대륙에 세운 보잘것없는 숙소에서 16일 이상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완전히 멈추는 날, 훨씬 치명적인 변화의 물결이 지구를 휩쓸 것입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5년 후 지구가 완전히 멈춥니다. 바다, 대기, 기후도 안정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초대륙이 지구 가운데 부분을 둘러싸고 있고 거대한 바다 2개가 극지방에서 중위도 지방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은 공기가 희박합니다. 새로운 대륙의 50% 이상이 고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자전은 멈췄지만 여전히 태양의 둘레를 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년의 반은 낮이고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뜨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밤이 계속됩니다. 낮과 밤에 대한 기존 개념은 사라졌고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일출과 낮,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일몰과 밤으로 말입니다. 집중 조명과 같은 강렬한 햇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장렬하는 햇빛 아래에서 기온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집중광이 비추는 곳마다 강풍이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갑니다. 집중광이 비추는 지역 외곽에선 그 효과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와이 인근 새로운 초대륙에선 한 달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허리케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폭풍우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는 남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캔사스의 생존자들은 강렬한 햇빛이 지나가는 경로에서 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멈춰버린 지구의 기후가 안정되면서 이곳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착민들은 바닷물을 담수할 수도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라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태양에 의해 조절되는 한 가지 기후 패턴만이 존재합니다. 바람이나 기압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기나긴 밤과 함께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급강하합니다. 북극의 겨울철 평균 기온보다 20도 가까이 낮은 온도입니다. 극지방에 새로 생긴 바다는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구가 멈추자 캔사스의 생존자들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중앙태평양의 해양 개척지는 햇빛이 지나는 경로의 가장자리에서 1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얼음을 깨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5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소수의 생존자들은 숨을 쉴 공기가 있고 날씨를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밤과 낮, 추위와 더위, 습한 기후와 건조한 기후, 이 순환 주기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갑작스런 자전 속도의 감소는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섬세한 자연의 조화가 지구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스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역시 새로운 바다 아래로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수심은 100m에 불과합니다. 초고층 건물들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습니다. 5대호 최남단에 있는 도시들 중 하나인 시카고는 결국 바다 밑으로 사라집니다. 바닷물이 지하철로 밀려 들어오고 하수관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머지않아 도시 전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겁니다. 거대한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에서 안전한 장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아프리카, 호주, 남미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적도 인근 지역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보다 더 높은 해발 10,000m에 있는 것처럼 공기가 희박합니다. 대도시들은 폐허로 변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바다였던 적도 부근에서 새로운 대륙이 떠오릅니다. 이 새로운 초대륙의 몇몇 지역에는 숨쉬기에 충분한 공기가 존재합니다. 한때 바다 밑바닥이었던 곳에 새로운 개척지를 건설하기 위해 젊은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이들의 여정은 위험천만합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진 지구에서 GPS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모양이 변하면서 항해용 지도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혹독한 세계에서 날씨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구의 자전은 북반구에서는 동쪽으로 불고 남반구에선 서쪽으로 부는 일정한 패턴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르죠. 힘들 정도로 기이하기만 합니다. 느려진 자전 속도는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유동물 대부분은 낮의 길이가 변하는 걸 감지하고 이주합니다. 이제 낮의 길이는 짧아지기는커녕 계속 길어지기만 합니다. 몇몇 철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춥고 기나긴 밤이 다가오면 얼어 죽고 맙니다. 다른 종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술록, 모나크나비, 얼룩말, 느려진 지구에선 이 모두 멸종될 운명에 놓입니다.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초대륙이 중위도 지역에 형성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초대륙에 진출하기로 합니다. 이 생존자들은 한때 바다 밑바닥이었던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대도시에 머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죠. 목숨을 건 결정이지만 급격하게 변한 이 지구에서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전 속도가 서서히 감소한 지구는 2년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시속 60km를 약간 상회할 뿐입니다. 이제 태양은 13일 동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엔 13일 동안 밤이 이어집니다. 사계절이라는 기존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날씨만 반복될 뿐입니다. 밝고 더운 날씨와 어둡고 추운 날씨입니다. 기나긴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동물들 대부분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고 숨쉴 공기를 찾았다 해도 이제는 혹독한 추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거주 가능한 미국 중부로 위험한 여정에 나선 사람들은 자전속도 감소로 발생한 지질학적 격변을 목격합니다. 중서부 지역이 지진으로 파괴되는 동안 주요 해안 도시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건조한 고원지대로 변합니다. 뉴욕, 보스턴, 헬리팩스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도시가 됐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대륙을 형성했습니다. 아시아의 얕은 연안 해역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닙니다. 단 4개월 만에 홍콩과 다른 주요 항구들이 말라버렸고 전 세계에서 선박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느려진 자전 속도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도 발견됩니다. 태양 복사로 인한 죽음입니다. 지구는 자기권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자기권은 지구의 자전으로 유지됩니다. 철성분의 지구핵이 빠르게 회전하며 자기권을 생성하고 이 자기권 덕분에 태양풍이 지구를 비켜나갑니다. 그러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기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막이 붕괴됩니다. 마이애미 같은 열대 지역은 물에 잠길 위험이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대서양의 대륙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륙붕 수십 킬로미터가 물 밖으로 드러났고
마이애미는 육지로 둘러싸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치명적입니다. Today's solar radiation index is 8 or extremely high. People outside are reminded to completely cover up and limit exposure to 15 minutes. And remember, sunscreen does not protect against the risk.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예전보다 시속 340km 이상 느려졌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이미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공기는 모두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희박해질 겁니다. The U.S. government advises that up to 25 million people in parts of the Southwest should evacuate. 자전속도 감소는 지구 내부층인 핵과 외부층들 사이에 격렬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화산과 지진은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망을 파괴했습니다. Major highways across the country are closed, and those traveling by car are warned that there are no safe routes. Earthquakes, volcanoes, and violence are reported across the states, and those who must travel are advised that the government can offer little by way of help. 거주 가능한 미국 중부로 위험한 여정에 나선 사람들은 자전속도 감소로 발생한 지질학적 격변을 목격합니다. 중서부 지역이 지진으로 파괴되는 동안 주요 해안 도시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건조한 고원지대로 변합니다. 뉴욕, 보스턴, 헬리팩스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도시가 됐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대륙을 형성했습니다. 아시아의 얕은 연안 해역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닙니다. 단 4개월 만에 홍콩과 다른 주요 항구들이 말라버렸고 전 세계에서 선박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느려진 자전 속도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도 발견됩니다. 태양 복사로 인한 죽음입니다. 지구는 자기권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자기권은 지구의 자전으로 유지됩니다. 철성분의 지구 핵이 빠른 자전 속도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도 발견됩니다. 태양 복사로 인한 죽음입니다. 지구는 자기권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자기권은 지구의 자전으로 유지됩니다. 철성분의 지구 핵이 빠르게 회전하며 자기권을 생성하고 이 자기권 덕분에 태양풍이 지구를 비켜나갑니다. 그러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기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막이 붕괴됩니다. 마이애미 같은 열대 지역은 물에 잠길 위험이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대서양의 대륙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륙붕 수십 킬로미터가 물 밖으로 드러났고 마이애미는 육지로 둘러싸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치명적입니다. Today's solar radiation index is 8 or extremely high. People
outside are reminded to completely cover up and limit exposure to 15 minutes. And remember, sunscreen does not protect against the risk.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예전보다 시속 340km 이상 느려졌습니다. 지구의 겉모습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걸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북대서양의 바닷물이 북극으로 모여들었을 때 처음엔 유럽 본토 주변의 얕은 해역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극해의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영국과 유럽의 대부분이 새로운 바다 밑으로 잠겼습니다. 런던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라고 예외는 아니죠. 수억 명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북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들이 모두 새로운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북미에선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던 생존자들이 캔사스주의 도처 흐르는 물처럼 바닷물이 북극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Sea levels continue to rise, and the Canadian government has ordered a full-scale evacuation of the Arctic. 자전 속도 감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해수면이 변하면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지구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똑같이 회전합니다. 이제 자전 속도가 느려지자 대기는 바닷물을 따라 극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열대지방의 도시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리오, 뭄바이, 싱가포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갈수록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의 등산객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은 해발 1500m에서도 해발 4500m에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해발 2500m 미만에서도 고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발 5000m만 넘어도 생존 한계선에 도달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전력을 잃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예전보다 시속 225km 이상 느려졌습니다. 하루의 길이는 약 28시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2시간씩 더 늘어난 셈이죠. 늘어난 시간은 인간 사회와 바다 그리고 대기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Officials in Russia report that that country's vast oil fields are now underwater. 제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고 인공위성에 내장된 시계는 지상 관제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인 원자시계로 시간을 맞춥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져도 두 시계의 시간이 서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추정하는 지상 관제소의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깁니다. GPS는 이렇게 급격한 자전 속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정교하게 조정된 장치는 자전 속도의 감소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제왕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American 721, aborting approach. Repeat, aborting. 컴퓨터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키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의 항법 장치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수십만 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Nice one. James, you going in? No, I should be there for 9. 마이애미에서 약 2,000km 떨어진 시카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법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든 작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전 속도의 감소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계를 맞춰줍니다. 낮이 점점 길어지긴 해도 지금까지는 매우 천천히 진행돼서 시계를 맞춰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침 9시가 밤처럼 어둡고 한밤중이 대낮처럼 밝다면 어떨까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cientists have confirmed an erratic reduction in the Earth's rotation. Some are even suggesting it will stop spinning in as little as 5 years. If it does, the results will be disastrous. Scientists are predicting no country will be spared. 첫째 주, 전 세계의 도시에서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갑니다. 낮 시간이 꾸준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입니다. 머지않아 몇 초가 몇 시간이 되고 몇 분이 며칠이 될 겁니다. The $36 trillion world stock market is in free fall today. Uncertainty about what will happen has shattered investor confidence. 기이하기만 합니다. 느려진 자전 속도는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유동물 대부분은 낮의 길이가 변하는 걸 감지하고 이주합니다. 이제 낮의 길이는 짧아지기는커녕 계속 길어지기만 합니다. 몇몇 철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춥고 기나긴 밤이 다가오면 얼어 죽고 맙니다. 다른 종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술록, 모나크나비, 얼룩말, 느려진 지구에선 이 모두 멸종될 운명에 놓입니다.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초대륙이 중위도 지역에 형성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초대륙에 진출하기로 합니다. 이 생존자들은 한때 바다 밑바닥이었던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대도시에 머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죠. 목숨을 건 결정이지만 급격하게 변한 이 지구에서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전 속도가 서서히 감소한 지구는 2년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전 속도는 시속 60km를 약간 상회할 뿐입니다.
이제 태양은 13일 동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엔 13일 동안 밤이 이어집니다. 사계절이라는 기존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날씨만 반복될 뿐입니다. 밝고 더운 날씨와 어둡고 추운 날씨입니다. 기나긴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동물들 대부분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고 숨쉴 공기를 찾았다 해도 이제는 혹독한 추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생존 확률이 Leaving that country with a fuel emergency just as winter approaches.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홍수와 희박해진 공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고 사람들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 세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구는 세 개의 층인 용융 상태 핵, 열절 연성을 지닌 고체 상태의 멘틀, 단단한 외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함께 회전합니다. 그러나 자전 속도가 감소할 때 각각의 층은 서로 다른 속도로 느려지며 엄청난 마찰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지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균열을 일으키며 갈라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안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학자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진 활동의 증거를 목격합니다. 해저에 생긴 깊은 균열이 엄청난 열을 방출합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죽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Volcanic activity in and around Chicago has shut down several major arteries. Experts are advising that anyone who can stay home today should do so. 지질학적 재난은 느려진 자전 속도가 일으킨 극단적인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닷물이 맹렬하게 밀어닥칩니다. 원심력 감소로 바닷물은 불룩한 적도에서 극지방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한때 북극해의 수심은 4,500m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13,000m가 넘습니다. 바다에서 왔던 모든 물들이 극지방으로 흘러나가면서 영국 해협처럼 수심이 얕은 해역은 남쪽으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하게도 영국이 유럽 본토의 일부분이 됐고 아일랜드와 잉글랜드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폭풍우를 내륙 쪽으로 보내는 바람이 사라지자 주로 먼 바다에서만 비가 내립니다. 낮에 가끔씩 캔사스 거주지에 비가 내리면 긴 가뭄에 대비해 빗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항해에 나섰던 해양학자들은 초대륙 연안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바다 밑바닥을 뒤지며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거합니다. 한때 바다였던 곳에서 생활하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위험이 따릅니다. 캔사스의 정착민들과 달리 이들이 확보한 자원은 배에 싣고 온 물품들과 수거 가능한 잔해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공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땅덩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처럼 물에 잠기지 않은 도시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이곳의 삶은 열악합니다. 먹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 공급은 불안정합니다. 깨끗한 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육상이나 해상 수송으로 공급되는 식량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선사하는 편안한 삶은 사라졌죠. 남아있는 자원이 모두 고갈되면 마이애미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일부 생존자들은 도시를 떠나기로 합니다. 이들은 마이애미와 달리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이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물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최적의 장소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고 중 하나입니다. 둘러싸고 있고 거대한 바다 두 개가 극지방에서 중위도 지방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은 공기가 희박합니다. 새로운 대륙의 50% 이상이 고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자전은 멈췄지만 여전히 태양의 둘레를 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년의 반은 낮이고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뜨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밤이 계속됩니다. 낮과 밤에 대한 기존 개념은 사라졌고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일출과 낮,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일몰과 밤으로 말입니다. 집중 조명과 같은 강렬한 햇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장렬하는 햇빛 아래에서 기온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집중광이 비추는 곳마다 강풍이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갑니다. 집중광이 비추는 지역 외곽에선 그 효과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와이 인근 새로운 초대륙에선 한 달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허리케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폭풍우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는 남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캔사스의 생존자들은 강렬한 햇빛이 지나가는 경로에서 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멈춰버린 지구의 기후가 안정되면서 이곳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착민들은 바닷물을 담수할 수도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라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태양에 의해 조절되는 한 가지 기후 패턴만이 존재합니다. 바람이나 기압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기나긴 밤과 함께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급강하합니다. 북극의 겨울철 평균 기온보다 20도 가까이 낮은 온도입니다. 극지방에 새로 생긴 바다는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습니다.